네, 안녕하세요. 산업혁명 할게요. 산업혁명. 147쪽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장제 기계공업, 공장에서 공장을 만들었는데 수공업이 아니라 기계로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막 일어난 거.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국에서 시작됐고요. 그게 왜 일어났는가 이제 그 교과서에는 그거부터 나오거든요. 배경 해가지고. 그래서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 영국에서 시작됐고 왜 영국에서 일어났냐? 일단은 여기가 모직물 공업이 발달했어요. 돈도 있어. 자본이 돈이죠. 근데 이 자본이랑 캐피탈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니, 그냥 돈 이게 아니라 플러스 뭐 공장 기계, 그러니까 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돈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자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본.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이 있다. 그것도 자본이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자본이에요. 결국은 미래에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되니까 공부하는 것은 즉 돈을 버는 겁니다. 자본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물론 뭐 국영수 뭐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자본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제일 잘하는 기술로 뭐 가수가 될 사람은 노래가 자본이 되겠죠. 뭐 작곡 작사 그런 거 그것도 그게 자본이 될 거고 뭐 운동 능력 또는 뭐 얼굴 외모 그쵸 그런 것도 자본이 될 수 있겠죠. 뭐 그거 말고도 뭐 스피킹 기술이라든지 다양할 겁니다. 직업이 우리나라 직업이 몇만 개가 넘잖아요. 2만 개가 넘는다고 했나? 다양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어요. 정치가 아까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패했다고 했잖아요. 독재 정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뇌물을 바칠 필요가 없겠죠. 그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면 그 기업인들이 그 자신의 그 딜을 봐달라고 뇌물을 주면 그 물건 가격이 품질은 낮은데 비싸고 있고 그죠. 그리고 독점이니까 꼭 사야 되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입겠죠. 그걸 사는 국민들이. 그런 것도 없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에 값싼 가격이니까 경쟁력이 있을 거고 그러면 많이 사주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안정이 좀 중요해요. 북한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까? 이거 불안하잖아요, 여기는 왠지. 또한 일찍부터 식민지를 확보해서 이미 거기서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처로 활용됐다. 뭐 석탄, 이게 필요했어요, 산업혁명 때. 2차 산업혁명 때는 뭐 석유라든지 뭐 고무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유럽에 잘 없으니까 그거 이제 그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제 가져왔겠죠. 그리고 물건을 또 판매할 수도 있겠죠. 판매처라는 것은 그들이 수입국이 될 수도 있죠. 공업 발전에 필요한 석탄, 철 등이 그러니까 프랑스가 왜 산업혁명이 먼저 안 됐냐면 석탄이 없어요. 영국보다. 왜냐면 프랑스 과학기술이 영국보다 더 발달됐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더 발달된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은 프랑스가 훨씬 더 이제 발달됐습니다. 뭐 루턴도 있긴 한데 프랑스도 과학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이 산업혁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약간 규모가 작아요. 이 혁명 일어났을 때 규모가 작았고 또한 그 노동자들을 많이 구할 수 있었어요. 이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것 때문에 그 농민들이 토지를 잃어가지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도시에 와서 이제 노동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우리 조선 후기에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요. 뭐 강작이라 해가지고 토지를 잃어버려요 농민들이. 그래서 도시로 와서 근데 조선 후기에는 산업혁명이 없었죠. 그래서 도시에서 뭐 광부가 된다든지 광산 노동자 도시에서 아니 도시라고 하기엔 좀 작겠지만 뭐 한양 같은 데 와서 그 장사치가 되는 거죠. 그거 이제 상인이잖아요, 상인. 여기 상공업자가 된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역사적 발전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하거든요. 그런 지금 근거를 들어가지고. 어쨌든 넘어가서 이거 뭐 한국사 시간 때 잘 배우면 되겠고. 그럼 뭐 이제 어떻게 전개됐냐, 상업혁명이.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진짜 세계 넘버원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걸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지고 해가 안 지면 밤이 없으면 밤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밤에 자야 되잖아요. 엄나라도 가야 되고. 영국의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 그래서 요게 여러분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모직물이냐 면직물이냐. 공장에서 만드는 건 면직물이에요, 여러분. 면직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면티. 면티를 만드는 게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200년 전 얘기죠, 여러분. 거의. 아니면 이제 모직물을 만드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뭐 여우털 같은 거 올 만들 수 있죠. 모피코트 해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뭐가 더 쉽겠냐면 면직물이 더 쉽겠죠. 그것도 많이 팔 수 있는 거고 뭐 나중에는 모직물로도 이제 인조 모피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면직물 공업을 하는데 이 면직물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영국만 파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나중에 중국에도 팔려고 그래. 인도도 팔려고 그러고. 그래, 인구가 많잖아요. 그 대신 그들을 식민지화 시킨 겁니다. 왜냐면 인도랑 중국이 영국 거를 그냥 사겠습니까? 왜냐면 자기 집에서 옷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전쟁을 통해서라도 무릎 꿇힌 다음에 강제로 사게 하는 거죠. 좀 약간 그 자본주의의 그 뭐라지? 좀 그림자 같은 거죠. 이런 것이 좀 안 좋은 장면이죠. 그래서 실을 뽑는 기계가 이제 방적기라 그러고 천을 짜는 것을 방직기라 그럽니다. 좀 헷갈려요 이게 방적기랑 방적기랑 실 뽑는 건 방적기. 약간 실적 무슨 실적 냈어? 그런 말 하죠. 실적. 그러면 이제 실 뽑는 건 방적기 이렇게 외우면 좋겠고 천 짜는 거는 천직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거 그이는 너의 천직이야. 천직. 실적 천직, 방정직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방적기, 방직기. 이 제임스 와트가 선생님은 이 사람을 이제 기술 시간에 처음 배웠어요. 제임스 와트.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 증기기관. 이걸로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돼요. 누구도 가축도 일을 안 해도 돼요. 기계가 일을 합니다. 증기기관에 석탄에 떼가지고 그 증기를 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죠 이런 것들이. 근데 제임스 와트가 최초로 만든 건 아니고요. 만들어져 있었대요 계속. 근데 그거를 개량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일 좋게 만든 게 제임스 와트라 그래요. 이게 어디에 투입되냐면 그 광산 있잖아요. 광산 밑에 파면 쭉 내려가면 막창이잖아요. 막장. 그래서 막장 인생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막장 인생? 인생이 막장이다. 이게 여기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터널이 광산을 타서 쭉 밑으로 내려가. 그럼 여기 안 파죠. 그렇죠. 근데 여기 가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파야 되죠. 이걸 파고 이걸 끌어올릴 때, 이 흙을 끌어올릴 때 사람이나 이게 소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증기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훨씬 더 편리한 거죠. 과거보다.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기차 같은 것도 그렇고 배도 이제 증기기관을 이용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 영화 있어요. 여러분 잘 아나 모르는데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오면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네, 그 영화 보면 그게 증기기관으로 가는 그 기차인데요. 놀랍게도 그 우주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어쨌든 뭐 증기기관 이런 게 있었고 지금 뭐 전기로 다니지 않아요? 전기? 뭐 자기부상 해가지고 이제 시대가 그런 걸로 개발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증기기관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통적인 그 간의 수공업 간의 집가짜죠. 집에서 하는 수공업 손 숫자 해가지고 손으로 하는 공업이죠. 이것보다는 공장제 공업이 확산되었다. 왜? 더 좋아요. 이게 더 쌉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충분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가 뭔가 좋은 물건을 내놓으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데 사람들이 그 좋은 거 살려고 그러잖아요. 또 가격도 괜찮으면. 그렇고, 그런 면에서 뭐 제임스 와트나 이런 사람들은 인류의 기원, 그 약간 뭐지? 좋은 점을 했다고 하지만, 한 거죠. 하지만, 그걸 좀 강제로 한 게 이제 약간 좀 좋지는 않았었죠, 처음에는. 산업의 규모가 커지자 원료와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그러니까 석탄이 무겁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 캐러밴선으로 뭐 언제 나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도 이제 배 같은 것도 이제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바람 같은 것도 이제 덜 이용하는 거죠, 바람. 옛날에는 도시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이용했는데,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차, 이게 시속 20마일인가? 처음에?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아마 느릴 겁니다. 시속 20마일이면 그저 좀 빠른 것 같은데. 18마일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빠른 거다. 그러니까 기차가 정차한 다음에 이게 가잖아요. 그때는 좀 느리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이겨요. 충분히 이기고. 근데 이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비웃었었어요. 도대체 이때. 기차 만들었을 때. 왜냐면 그때 말 타고 다녔잖아요. 아니 말은 아무 데나 갈 수 있는데 기차를 왜 타?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기차를 이용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이제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어쨌든 그건 이제 그 지리 시간에 배울 거예요. 도시지리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퇴근은 이제 요즘은 지하철 있는 데로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도심 부역에는 거주지가 저희 집값이 비싸니까 주택 이런 게 부족하고 약간 교통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외곽 지역에서 사람이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뭐 우리 학교 주변에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교통을 이용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줬다. 이건 이제 사회 지리 시간 때 배우시면 되겠고 미국에서는 풀턴이 증기선에 항공에 있다. 이름이 왜 풀턴이지? 아무튼 난 그 딱풀이 생각납니다. 딱풀. 풀턴. 모스가 유신 전신은 이제 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 뭐 딱딱딱딱 이렇게 하면 A, 뭐 이렇게 하면 B, 뭐 이런 식으로 C 해가지고 그 부호를 보내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문자로 이제 번역하는 거죠. 근데 유선이니까 선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유선이 아니라 무선 전신도 이제 마르코니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발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모스 부호죠. 그래서 모스 부호. 뭐 추리 소설이나 뭐 그런 데만 모스 부호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단어가 뭔지 이거를 조금 복잡하게 하면 이제 그 전쟁 때 그 암호 같은 거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암호.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각국에서 이제 해석해야 돼요. 이걸 해석해야 돼. 그래서 그 뭐지? 좀 그러니까 이 사고가 되게 뛰어나야지 이것도 잘 만들 수 있겠죠. 난 상대 국가가 이제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전쟁에는 이제 두뇌 싸움이 또 이런 데서 이제 펼쳐집니다. 되게 단순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알아채고 막. 아무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나라 어떤 나라인지. 그렇고 그래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시장이 확대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뭐 방적기 얘기했었죠. 방적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실 뽑는 거. 방직기는 천이 짜는 기계, 그쵸? 그거 이제 그렇고 그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뭐 은하철도 9999 노래 불렀었죠. 그 증기기관차. 영국의 스티븐스가 증기기관차를 이제 처음 제작했고, 그다음에 풀턴 증기선, 모스 유선 전신 이렇게 교통수단이 이제 발달했다. 그리고 그 통신수단 이게 교통혁명, 통신혁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산업혁명 파트에서. 산업은 더 발달했다. 밑에 그림에 보니까 가내수공업, 조선시대 때도 그쵸 이거 여자들이 이제 배틀 짜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네, 여기 옆에 보면 하그리브스가 제니 방적기. 제니가 이제 아내 이름이에요. 하그리브스 아내 이름에 따라서 이제 방적기. 방적기니까 천직, 실적이죠. 그러니까 실 뽑는 기계죠. 실을 많이 뽑으니까 또 뭐가 필요하냐면 면을 짜는 게 또 필요하게 돼요. 여기 보면 아크라이트는 수력 방적기, 그 다음에 크럼프트는 밀 방적기 하면서 점점 실을 만드는 게 이제 많아지죠. 그러면 방직기도 이제 발명이 되고 뭐 그러면서 옷이 갑자기 하루에 1천장, 2천장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2만 장, 10만 장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영국 사람들이 입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팔아먹어야 되겠죠. 그쵸. 이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유럽 애들은 안 사주겠죠. 영국 거. 자기도 하면 되잖아. 산업혁명을. 그럼 어디다 팔아야 돼, 이거를? 그렇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팔아야 되겠죠. 유럽 입장에서.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허용해 준 것도 이런 바로 산업혁명으로 자신의 물품을 팔아먹기 위한 그런 겁니다. 또 특별히 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 위대하다든지 인권이라든지 그건 약간 좀 그 먼저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자본주의에는 인간의 모습이 참 그렇죠. 돈을 먼저 우선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 유물론적인 이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사람이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본주의를 이제 생각하게 되죠. 왜냐면 이것도 문제가 이제 많잖아요. 돈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람이라는. 어쨌든. 그래서 마르크스는 예전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확산. 이 영국은 개인이 하고 있죠.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서 영국 가가지고 기술자를 이제 훔쳐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LG라든지 뭐 반도체, 뭐 그냥 가전제품이 있죠. TV. 이런 기술자 있으면 돈이 엄청 많이 주고 연봉을 10배 이상을 주고 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LG전자, 삼성전자를 안 쓴다면서요. 샤오링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빼가지고 중국이 또 싸잖아요. 또 뭐 원료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작업 브랜드로가 있대요. 작업 브랜드로 간대요. 이제 뭐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이. 삼성 우리나라로서는 위기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도 사실은 다시 80년대에는 80년대까지는 일본 전자제품이 최고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쇼니라든지 일본 전자제품이 세계 최고였고요. 그 전에는 독일제가 최고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이 삼성에게 결국 이제 패한 거죠. 그 80년대 후반에 그 G7 만들어졌을 때.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도 이제 지금 중국이 좀 뺏긴 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중국이 만약에 기술력이 더 나아지고 하면 얘네들이 뭐 유럽이나 미국에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LG전자는 과거만큼의 그런 빚을 보기 어렵죠. 약간 좀 슬프죠? 네, 그러면 이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나 뭐 독일 이런 데서 영국 기술자에게 뭐 돈을 많이 줄게. 너가 뭐 한 달에 1억을 번다. 우리가 10억 줄게. 그러면 이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뭐 삼성전자에서는 핵심 기술은 연봉 한 5억씩 번다. 1억, 2억 번다. 중국에서 우리 50억 줄게. 데려오죠. 그리고 데려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빼먹을 거 다 빼먹은 다음에 이제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산업 스파이라고 하잖아요. 산업 스파이. 네. 어쨌든 근데 영국에서는 당시 뭐 개인이 했기 때문에 산업 스파이. 네. 그렇고 미국 여기 처음엔 프랑스가 이제 따라야죠. 2등은 프랑스. 그래서 석탄이 생산되는 곳. 그렇고 석탄이 있네. 북동부. 죄송합니다. 석탄이 있었습니다.
이제 없다고 했죠. 석탄인가 뭐 철. 아까 영국보다는 없다는 거죠. 영국보다는. 그다음에 미국은 자원이 다 있어요, 여러분. 석유도 있고 땅이 그 땅에 노동력은 이제 막 이민이 막 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이제 처음에 중화공업부 이제 키워요. 중화공업. 그래서 독일의 어떤 그 철 뭐 이런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기술 수준이. 차도 되게 튼튼하잖아요. 독일 차가 뭐 벤츠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놓으면서 산업화를 깨워였다. 그래서 주로 중국을 쳐들어오죠, 얘네들은. 일본도 메이지 유신 때 그 이후에 이제 근대화 정책의 메이지 유신을 얘기해요. 유신이 개혁이라고 하거든요. 개혁 유신. 김유신할 때 그 유신 말이에요. 그 유신. 메이지 시대 때 명치라고 그러는데 한자로. 그래서 요 지금 말한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은 이제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때도 강대국이었는데 또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참 그렇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체제의 확립. 자본주의 체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면서 대량 생산된 상품들. 그러니까 전에보다 상품을 되게 많이 만들었죠. 이거를 또 철도와 증기선을 통해 더 빨리, 훨씬 더 멀리 운송했다. 뭐 여기까지는 다 알겠고. 그래서 인류 생활 방식이 비슷해집니다. 물건은 다 비슷하게 입는 거죠. 뭐 아시아 사람이 유럽 사람이나 다 맨체스터에서 만든 면직물을 입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입었던 바지가 청바지예요, 여러분. 청바지. 진이라 해가지고 진. 우리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입잖아요, 그냥. 뭐 패션으로도 입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선장.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게 신도시겠죠, 신도시.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일자리가 형성되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 일하면 밤에 뭐 술집도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풀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그 서비스 직종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겠죠. 그렇고, 그다음에 산업사회가 형성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했다. 자본가는 자본이 있는 사람, 자본이 여러분 money 말고도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게 다 자본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 잠재적인 자본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진 기술, 지능, 지혜, 뭐 얼굴, 그렇죠? 뭐 이런 재능 이런 것들이 다 자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본가는 주로 공장주인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공장주인.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반대로 노동자라 그래요. 프롤레타리아라 해가지고 가진 거는 이제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아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프롤레타리아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창조적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 노동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교사는 경우에 따라 거의 뭐 지식 노동자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들은 국가에 의해서. 근데 또 반대로 교사지만 뭐 투잡이 안 되잖아요. 근데 투잡이 안 되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교사인데 뭐 책을 쓴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책을 쓰는 글재주라는 자본을 가진 거잖아요. 지식 자본. 그렇죠? 아니면 뭐 선생님이 뭐 강의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서 더 재밌고 잘해가지고 유튜브로서 뭐 되게 많이 사람들이 듣는다. 뭐 이러면 선생님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수익이 생긴다면. 그쵸? 그 뭐 요즘 그 과학 선생님 누구지? 유튜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강의도 나가고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의 지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냥 그게 그 지식이 자본이 된 거죠. 그거 말고 미술도 있을 거고 음악도 있고 그죠. 뭐 체육도 있고 예전에 마랑인가? 마랑 윤성민은 요즘 안 나가는 것 같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냥 뭐 운동 같은 거 이제 보여주잖아요. 퍼포먼스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죠. 요즘 가수들이 뭐 자기 노래도 유튜브로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자본이죠. 자기 노래가 자본이고. 사실 자본가 노동자는 이때는 공장 주인이랑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딱 단순했는데 사실 지금은 따지고 보면 자본가일 수도 있고 노동자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대기업이나 뭐 기업에 들어가서 회사원으로 약간 노동자죠, 그렇죠? 하지만 뭐 여러분이 뭐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자본가가 되겠고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저쨌든 이런 계급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던. 전에는 그냥 농민, 농노, 뭐 귀족, 성직자 뭐 이런 거였는데 새로운 계급이 등장했다는 거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영국 혁명부터 그래서 시민혁명과 이 산업혁명은 오늘날의 현대라는 현대 사회를 만든 토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자, 자본을 가진 공장주나 큰 상점의 주인, 은행가 같은 사람들이 자본가라고 불렀다. 여기 자본가 교과서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네요. 공장주, 큰 상점의 주인, 은행가 이런 사람들. 은행가니까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행에서 은행 직원 말고. 반면에 자본을 갖지 못한 사람은 노동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세요. 뭐 국영수도 자본이 되고 여러분이 뭐 다른 일 공부 안 해도 돈 벌 수 있는 직업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돈 버는 거 그 공부하는 것보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뭐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해가지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중졸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신하위 출신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걸 다 작사 작곡한 걸로 알고 있어 노래들을.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국영수가 아니라 그 능력을 자본화시킨 거죠 그 사람은. 그렇고 그래서 뭐 여러분이 가진 자본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들이 이미 생각했던 것에서 답을 훔쳐오세요. 그게 여러분의 그 게임으로 치면 전략서입니다. 전략서. 게임에도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그걸 이미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내세요. 뭐 책도 좋고, 뭐 유튜브도 있긴 한데,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런 관련된 책은 많을 테니까. 뭐 주식, 펀드 이런 쪽에 관심 있다? 거기 책이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책 있으니까, 네. 보세요. 도서관에서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 도서관 가면 공짜로 할 수 있어요. 네, 그거 읽어보세요.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 뭐가 좋냐면 그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창조력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력이. 유튜브 이런 거 뭐 강의를 보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남의 생각을 듣는 것뿐인데 책은 자기가 남이 얘기했던 거지만 자기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에는 또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사설이 길었고 패스. 그래서 이 자본과 노동자 계층이 있게 나눠졌고, 그래서 이와 같은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자본주의 체제. 생산, 물건 만드는 게 생산이고 소비는 물건 사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아마 소비자의 입장일 거예요. 아무래도 그 돈은 가족들의 돈을 이제 가지고 쓰거나 자기가 직접 그 생산해가지고 돈을 버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옛날 친구 중에 신문 배달하면서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중학교 때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그 친구 되게 착한 친구였대요. 되게 성실하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까지 나와서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진짜 건실하게 살았어요, 얘가. 그러니까 환경도 어려운데 이겨낸 거죠. 되게 멋있었어. 그런 친구 진짜 멋있어요. 그렇고, 그 친구 근데 운동도 잘했어. 달리기도 그때 빨라가지고. 근데 얘가 그 친구가 뭐 나댄다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조용했어. 그냥 조용한데 공부도
그런 대로 잘했어요. 또 아주 잘한 건 아닌데 왜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밤에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멋진 친구야 어떻게 보면. 나 왜 그렇게 안 살았지? 나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공부하고 책 읽고 학교 가기 전에 배울 거 예습하고 와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뭐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뭐 취미생활하고 좀 내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뭐가 될 것인지 또 방학 때 여행도 한번 가보고 막 세상 경험도 해보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딱 보이는데 그때는 그런 게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라도 여러분 이제 잘해 나가고 있겠죠. 여러분에게 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은 많아요. 그쵸? 뭐 상담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뭐 잘 모르겠으면 그쪽에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챗GPT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편 이 애덤 스미스 누구는 애덤 스미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담 스미스라든지 이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국부론. 원래 이름은 되게 길어요. 뭐 그래서 결국은 나라 국자의 부자 붙자 나라를 부자가 되게 하는 책이죠. 국부론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런 책인데 여러분 이거 페이지가 500페이지가 넘어요. 되게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책을 여러분 한 번은 읽어봐야 돼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책을 한번 다 읽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진짜. 아직 읽어본 적이 없죠.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그런 책 읽으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진짜. 어쨌든 뭐 한 번쯤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학 때 책 한 권 한번 딱 읽어보세요. 그 현우진이라는 그 유명한 그 수학 강사? 그 사람도 중2 때인가 중3 때 책만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200권 정도? 영어책이랑 한국책까지 200권 정도 보고서 사람이 완전 자신이 업그레이드 된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책을 볼 때 교과서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나온 책을 본 거죠. 물론 청소년 뭐 그런 걸 봤겠지만 또 유명한 뭐 소설도 봤겠고 뭐 과학책이라든지 영어 원서라든지 뭐 그런 걸 봤겠죠. 예, 그러면 교과서는 그런 책들을 뭐 한 거예요? 줄여서 설명한 거예요.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요약된 거, 핵심적인 것만 했지 그 부수적인 것은 다 뺐습니다. 근데 진짜 지식은 바로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책을 읽고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애덤 스미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 애덤 스미스는요, 그 국가는 그 뭐 노동자든 자본가가 이 산업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자유. 한마디로 냅둬 이거를 중시했어요. 간섭하지 마 이거. 간섭하지 마. 그냥 간섭 안 해도 잘 돌아가 경제활동 니네가 간섭 안 하면 국가가 그게 국부론입니다. 신기한 책이죠. 그래서 간섭을 안 했더니 진짜 잘 돌아갔을까요? 그 이제 뒤에 봅시다. 뭐 철도망 있고 여러분은 뭐 초등학교 때 80일간의 세계 일주 아마 그런 거 읽어봤을 거예요 아마 세계 일주 하는데 그때 뭐 그 주로 그 증기선 철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80일 만에 그 이러면 세계 최초로 한 바퀴 도는 사람이 마젤란이잖아요. 그 사람이 3년 걸렸어요. 그 물론 마젤란 죽은 다음에 그 부하들이 필리핀에서 이제 돌아왔겠지만 이거 80일이라고 그러죠. 80일. 어쨌든 되게 재밌고 지리 시간에는 그러니까 지리 여러분 살 시간을 배우잖아요. 거기 보면 사실은 80일이 넘어요. 그런데 날짜 변경선 계산을 안 해가지고 날짜 변경선은 하루 더하기 하루 빼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 아메리카에 가서 이제 돌아 한 바퀴 도는데 날짜 변경선을 계산을 안 했던 거죠. 하루 빼는 거예요. 그거 했더니 이제 그 내기를 걸었던 80일에 더 빨리 온 거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승리했다, 뭐 주인공이 승리했다 그런 책인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거 만화도 있고 책도 있어서 선생님이 그거 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점을 보세요. 산업혁명의 문제점을 볼게요. 문제점.
어떤 문제가 있냐. 이제 내비도 그랬어요. 애덤 스미스가 이제 국부론에서 야, 정부, 국가, 그냥 산업가가 경쟁 자유롭게 하게 놔둬. 그러면 알아서 잘 돌아가. 왜? 잘 봐라. 니네 빵 어떻게 먹어? 그 빵 만드는 사람이 착해서 먹어?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한 거야? 돈 벌려고 한 거지. 그런데 어떻게 돼? 니네 그냥 잘 먹잖아. 세상 일이 이렇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야. 사람들은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 돈이 많이 벌려고 하는 게 결국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 뭐 약간 이런 취지 글이에요, 여러분. 쌤이 미안하네 갑자기 국본을 안 읽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역사책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보려고 하는데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국본은 읽어봐야겠네. 제가 언젠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야, 약속을 해야지. 1년 내에 읽어볼게요. 국본원 800페이지인가? 아무튼 읽어볼게요. 근데 읽으면 또 읽습니다. 또 방학 때만 읽어보죠. 저도. 그거랑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대학교 때 그것도 못 읽었고 아무튼 대학교 때 너무 놀았나봐요. 죄송합니다.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래요. 저는 선생님은 약간 좀 만학도예요. 대학 때까지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서 왜 공부 안 했지 약간 후회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내가 좀 더 빨리 공부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아쉽고 어쨌든 선생님의 넋두리였고 사회 문제를 보면 산업혁명은 여러 문제가 나타났어요. 아까 뭐 풍요로워졌어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뭐 빵도 내가 빵 안 만들어도 돈 좀 주면 이제 먹을 수 있고 내가 전에는 말 타고 가고 힘들게 며칠 걸어가야 되는데 철도 타고 가면 뭐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졌어 그랬지만 빈부격차가 커졌습니다. 빈부격차는 말 그대로 가난할 빈, 부유할 분,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그 재산의 격차죠. 이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는 부자가 더 되고 가난한 사람,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고. 왜냐면 도시로 많이 오니까 집이 어때요, 여러분? 좋은 집을 짓지 않았겠죠. 그리고 방의 크기가 작아졌겠죠. 농촌을 살 때보다 평수도. 그쵸? 그러니 이 삶의 질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방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소음도 많이 나겠고 거기에 불 나봐요, 여러분. 다 죽어요. 그리고 상하수도도 별로 없고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하수도 안 가면 씻는 것도 잘 못 씻을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일단 너무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진짜 많이 시켰어요. 12시간은 그냥 너무 적게 일 시킨 거예요. 12시간이. 더 많이 시켰습니다, 여러분. 14시간 이상 시켰어요, 14시간 이상. 그것도 여러분 같은 나이의 친구. 그러니, 여러분, 공부를 매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일하는 건 공부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일만 하다 보면. 기계도 아닌데, 그죠? 기계는 또 달죠. 기계가 닳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되게 금방 돼 있고. 가속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속 노화. 그리고 뭐 병 걸렸는데도 뭐 쉴 수 있어요? 못 쉽니다. 쉬면 잘려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의리예요, 언제나. 왜냐하면 노동자 수가 많으니까. 공장에 있는 이 자본가들은 그래 너 자르고 다른 사람 채용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지금도 그런 게 없잖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인구수가 또 적어가지고 또 세상이 또 달라지긴 했죠 조금. 그러니 여자도 어린아이도 다 일하니까 이건 뭐 사람이 사는 게 여유가 없어요. 옛날에 농촌 시대 때는 그래도 겨울에 쉬었잖아요. 농촌에 겨울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휴식기가 있어서 방학처럼 방학 같은 거야. 근데 그때도 사실 쉬지 않았어요. 잡일을 했어요. 뭐라 그러지? 옷 만들고 그랬어요. 가내수공업 그런 걸로. 근데 그걸로 돈을 벌었던 거죠. 사실 그때는 자유롭게.
근데 여기는 뭐 계속 일시키고, 그리고 먹을 것도 별로 안 줬을 거고, 그쵸? 뭐, 잠 몇 시간 잤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부 노동자들이 이거 다 기계 때문이야 하면서 기계를 부셔야겠다라는 기계 파괴 운동이 이제 있었어요. 그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 그럼 어떻게 돼요? 쟤 범죄자네 하고 국가에게 일리면 경찰들이 와서 이 새끼들 하면서 이제 잡아서 체포하고. 그렇죠? 노동자들은 의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그냥 힘을 합쳐야 돼 하면서 이제 한 게 노동자라고 데모 같은 걸 하는 거죠. 이제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죠. 임금 인상과 노동자 개선을 위해 자본가 계급과 맞서기 시작했다. 옆에 보시면 동그라미 6번 날개글에 똥6 보면 지금 어린아이들이 이거 보세요. 이거 벽돌에 이렇게 지금 애들이 이게 크겠습니까? 크는 거는 둘째치고 애들이 이거 척추도 휘어질 테고 영양 결핍에 이거 금방 죽어요. 그래서 이때 20살인가 25살이 평균 수명이에요. 여러분 노동자 평균 수명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교 졸업하면 죽는 거야. 대학교가 뭐야? 이제는 초등학교도 아마 못 갔을 겁니다. 왜냐면 9살, 8살, 뭐 5살도 일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한참 예쁨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 기계 파괴 운동 보이시죠? 이렇게 도끼를 좀 내려찍고 있습니다. 기계를 뜯고 이렇게. 그래서 이 노동자들을 위한 게 나와야겠다라는 게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해요.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아시죠? 공산주의. 저 북한이 공산주의 있잖아요. 그거의 시초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이 사회의 사람들은 다 평등해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노동자와 처음에 그 자본가는 이성적으로 서로 존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토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자본가가 공장이나 토지, 돈 같은 거 자본이 가졌잖아요. 그거를 노동자와 공동으로 가지면 된다. 그거에 가진 사람이 돈이 많이 벌잖아요. 자본가들이. 그래서 이 생산수단, 그러니까 이 자본이죠. 자본을 공동으로 분배하며 빈부 차이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장주는 그런 생각이 없죠. 왜 줘요? 자기 거. 왜 자유를 뺐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여기 밑에 있는 마르크스가 아닙니다. 마르크스보다 처음에 오원이라든지 뭐 생싱용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주장했어요. 오원 같은 경우에는 뭐 누나나크라는 작업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리고 주택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굉장히 인권적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오원과 같은 초기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초기에는 여기 경쟁보다는 협동에 약간 관심을 뒀다. 협동. 다 같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보자 이랬는데 마르크스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가격해졌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그 영국 도서관인가 거기 가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이상씩 그 논문을 썼어요. 이 사람이 계속 공부하면서 그래서 수많은 책을 보면서 역사적인 역사의 발전을 이제 만들어요. 우리 인류는 처음에는 원시 공동체 사회였는데 노예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이죠. 농노가 생겨나고 지금은 자본과 노동자라는 불리한 게 있다. 그래서 노예, 농노, 노동자 이들은 갑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대항해야 된다. 덤벼야 된다. 그러면 평등해진다. 이런 거 이제 굉장히 가격하잖아요. 내용이 보면 자본가들의 욕심 때문에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라는 게 엎어버리는 거죠, 이거.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가들이 절대 안 한다. 오원 봐라. 오원 누나나크 이거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자본가가 안 도와줘요. 이거 왜 돈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어떻게 노동자가 나나 맘먹어? 쟤네들이 약간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럴 거면 야 다 같이 일어서 혁명해. 이게 이제
마르크스. 그래서 마르크스는 영국에서 이게 일어나길 바랬어요.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서기를. 근데 영국에서는 실제로 노동자에게 선거권을 줬죠. 노동자가 뭐 주장했어요? 차티스트 운동을 했는데 그때 안 들어줬다가 점진적으로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생각과 달라진 거예요. 마르크스는 예언을 했던 거예요. 이거 다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진다고.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사회로 나갈 건데 예언을 알았으니까 사람이 그 예언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언이 안 맞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 생각을 키우는 여러분이 충분히 읽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